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전문대를 재학 중에 만났어요.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어느새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더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그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전공을 살려서 종합병원의 치유위생사로 근무를 했고 저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할 바에는 좀 더 빨리 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돈을 모으자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뤘었고 제가 남편의 원룸으로 살림을 합쳤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특히 친정은 시골에서도 한참이나 들어가는 시골 골짜기에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부모님은 그저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모으고 싶었어요. 남들이 흔하게 사먹는 커피 한 잔도 허투루 사먹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유유상종이라고 저와 코드가 잘 맞았었죠. 어서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돈을 굴려서 남들이 보란 듯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짠순이와 짠돌이 부부가 되었었죠.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기특해 했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모습에 격려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 초에 아무것도 지원을 못 해주셨을 때 그랬던 거고 차츰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기대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일을 하시기는 했지만 소일거리였고 부정기적인 수입이어서 빚도 살짝 있으셨고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크게 돈을 쓰실 일이 없었거든요. 충분히 두 분의 벌이로도 넉넉지는 않아도 사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욕심꾸러기인 것 같았어요. 좀 더 넉넉히 쓰고 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언제부터 쓰고 살았다고 저 남편이 알뜰하고 검소하게 소비하는 것을 보면서 핀잔을 주곤 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그러셨어요. 너는 옷이 그게 뭐냐? 추노기 좀 봐라. 얼마나 옷도 고급지게 입었냐? 돈 모아서 죽을 때 이고 갈래? 쓸 때는 쓰고 살아라. 무슨 공상 그렇게 떠는지 원?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언니, 언니는 그렇다 쳐도 오빠는 생꺼지를 만들지는 말아요. 난 그걸 못 보네. 신우의 말에 놀라서 말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생꺼지라니. 언니, 돈 모으는 것도 다 좋다 이거야. 그래도 사람은 폼생폼사인 거 몰라요? 언니처럼 거지같이 오빠를 입히면 진짜 거진 줄 알고 무시해요. 그건 몰라요? 없이 살아도 없는 티를 내지 않는 게 자존심이죠.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신우가 하는 말이 점점 선을 넘더라고요. 아가씨, 말 조심해요. 거지가 뭐예요? 단정하고 검소하게 입고 다니면 되는 거지. 거지라뇨. 아가씨나 돈 펑펑 쓰고 다니지 마요.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저기 은퇴해야죠. 내 목표는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너무 우습다는 듯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비웃듯이 크게 웃어 제꼈어요. 내가 살다가 이렇게 꿈도 야무진 사람은 처음 봤네. 한참 돈 벌 나이에 그렇게 빨리 은퇴를 하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냐? 내 참 어이가 없네. 라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비웃었어요. 어머니, 제 목표는 40대부터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껏 쓰고 살 거예요.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는 열심히 아끼고 돈을 굴려야죠. 그러자 이번에는 신우가 그랬어요. 언니, 꿈 깨셔. 자고로 돈 하는 인간들 치고 잘 사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못 봤어요. 적당히 쓰고 살 줄도 알아야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그런다고 해도 제가 기가 죽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매달 돈이 모아지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해줬어요.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것은 주변에 부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들 번 대로 쓰고 사니까 잘 살 수가 없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웃기다는 식으로 저에게 막 내지르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백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나? 내가 눈은 크게 뜨고 잘 쳐다보마. 내가 보기에는 네가 총구석에서 없이 자라서 돈에 목말라서 그런 모양이다만 적당히 돈도 쓸 줄 알아야 인심도 얻는 법이다.
다른 말은 몰라도 시어머니의 그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총구석에서 아직까지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난한 친정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고 그 때문에 더 이상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맞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러시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예, 준호가 네가 입다가 만 거 그거 있잖니?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한 건 말이다. 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네 올케한테 입으라고 줘라. 엄마, 그거요? 내가 뒤뜰에다가 버렸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기가 막혔어요. 진짜로 저를 거지 취급을 하더라고요. 남들처럼 둘이 벌면서 용돈 한 번도 제대로 안 주고 시부모님들한테 생활비를 한 번 보태지 않는다고 불만이셨어요. 사실 남편이 저랑 합치면서 시부모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테니까 결혼식도 올리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용돈이나 이런 거 못 드린다고요. 그때는 절대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그러시더니 차츰 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착시라고 야무지다며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지질이 궁상이나 떨고 자빠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핀잔을 주시니 말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는데 글쎄 어이없게도 신우이는 뒷뜰에 버린 철이 지나서 못 입는 옷이나 오래되어서 얼룩져서 못 입는 옷이나 지겨워서 입기 싫어서 버린 옷들이 담긴 큰 보따리 하나를 낑낑대며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난 이런 거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안 입을 건데 언니는 입을 만한 게 있나 보세요. 라고 하며 완전히 저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보따리를 들었다가 제 앞에 던졌어요. 이랬다. 갖고 가서 입어라.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남이 입다가 버린 옷을 선심 쓰듯이 주시는 거예요? 왜 쓰레기장에 버릴 것을 저에게 주세요? 어머니나 갖다가 입으시던지 하세요. 그러자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제가 그 더러운 옷을 갖다 입으라고 했다고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달려들었어요. 언니, 다시 말해봐요.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남이 입다가 버린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있지. 무슨 추잡을 떨려고 옷을 살고 말지. 더럽게 남이 버린 옷을 입으라고 해요. 참, 골 때리는 신우였어요. 누가 할 소리를 짓거려대는지 웃긴 짬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거지 같은 옷보따리를 들어서 신우의 얼굴에 던졌어요. 야, 머리 똥 만찬 쓰레기야. 네가 이러니까 맨날 너야말로 거지같이 사는 거야. 넌 평생을 이 꼴로 살 거다. 어이, 재수없어. 그러자 그랬다고 시어머니가 아글아글 쓰고 잔소리 따발총이 시작되었어요. 그 소란에 놀라서 남편이 달려왔는데 대충 시어머니에게 전후 사정을 짤막이 듣더니 저에게 그랬어요. 너 참 이상하다. 네 생각을 해서 일부러 춘옥이가 안 입는 옷을 준 건데 뭐 입을 만이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제게 또 그랬어요. 남도 아니고 식구들이 입던 옷들인데 뭐 어떠냐? 얼른 주워다가 네가 입어.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순간에 정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고 신우는 저를 갓짠다는 듯이 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네 집 식구들이 언제부터 식구였다고 그러니? 너나 네 식구가 입던 옷이니까 두고두고 쟁겨놓고 입어. 완전히 마누라를 싼 거지로 몰고 있어. 밥맛 떨어지니까 네 주제만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여자랑 살아. 라고 하고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그때 글이 제겐 어찌나 충격이었는지 두고두고 용서가 안 되었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남편 홈그라운드에 자기 집 식구들이 입었던 옷들이었으니 아무렇지도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를 한 식구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입다 버린 옷을 저에게 너는 거지니까 이거도 감지덕지하며 잘 받아 먹으란 식으로 던져주는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각자가 자기 돈을 챙겨서 새 출발을 했어요. 그 후로 이혼한 전 남편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들었네요. 제가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매번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눌러 쓰고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가는 노인이 있었어요. 왜 항상 모자를 답답하게 깊게 눌러 쓰고 다니는지 이상해 했는데 봉사를 하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저 할머니요. 다른 할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아들과 딸이 있었다는데 다들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한 번도 내다보지도 않는데요. 아들도 한때는 잘 살았다고 자랑을 했다던데 씀씀이가 해퍼서 날렸대요. 아들이 글쎄 딸 식당을 차려준다고 했다가 함께 망했대요. 그래서 끼니도 해결을 못할 지경인데 자식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주 내다보지도 못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들은 후로 더 가여운 마음에 그 할머니에게 국 한 그릇을 더 드리려고 다가갔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러면서 놀래 쓴 모자가 벗겨져서 주워서 드리려고 다가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갑자기 놀라서 식사를 하다가 말고 그대로 냅다 도망쳤어요. 아니, 그래도 식사는 하시고 가시지. 제가 괜히 다가간 것을 후회했네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식사로 오시지 않을까 봐서 그 뒤로는 급식 봉사하러 가지 않았더니 오셔서 드시고 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마음이 짠하고 씁쓸했어요.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얼마간의 돈을 용돈으로 쓰라고 지어드리라고 했어요. 그저 평안하기를 바랬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